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이걸 찍는 시간은 2020년 11월 7일 토요일 오후인데요. 늦은 오후입니다. 꼭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걸 찍는데요. 트럼프와 문재인의 공통점,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패배가 아니라 쫓겨나다시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축출하는 과정이에요. 대선에서 단순히 졌다는 게 아닙니다. 어, 바이든, 즉 민주당이죠. 민주당의 당선이 현재 민주당인 여권, 국민의힘인 야권에 어떤 편에 유리할 것인가 하는 분석 기사를 언론에서 여기저기서 분석 기사로 쓰고 있죠. 저는 언론 그 자체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TV는 고고 TV는 개인 방송입니다. 개인의 생각이 깊이 들어갈 뿐이 없죠. 바이든 민주당의 대권 정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문재인과 민주당의 악재로 될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최소한 문재인이 집권하에서는 대악재가 출현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문재인과 트럼프의 공통점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4년을 보면은 가장 우리가 트럼프를 통해서 인식되고 우리한테 각인됐던 게 경제를 화랑시켰다. 경제. 그죠? 그리고 보수 우파의 입장에서 보면은 공화당 그 자체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죠. 쉽게 말해서 미국은 전체가 보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 안에서 좌파, 우파, 진보, 보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좌파, 우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그 가장 큰 업적은 경제를 걷다가 그래도 어, 많이 성장시켰다. 트럼프 초기엔 3%까지 갔어요. 3%가 넘었어요. 대단한 겁니다. 미국이 3% 성장을 했다는 것은 그 원인이 뭔가, 그죠? 자국 우선주의를 택했고, 그리고 미국 보호주의를 택하면서 세금을 깎아줬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깎아줬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경제의 화랑이었고, 일자리 창출이 됐고, 기업은 경쟁력을 가지게 됐고, 4차 산업의 선두를 달릴 수 있도록 트럼프는 깔았다. 기업가적인 거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트럼프는 거짓말이었고 사기꾼이었다. 고고TV는 트럼프를 절대 현재 보수 우파의 친구나 보수 우파를 지지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국의 보수 우파를. 그죠? 트럼프의 대통령 되기 전의 인생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고고TV가 유튜버인 관계로 유튜브에 적합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트럼프가 축출이 되고, 쫓겨나는 것은 뭔가? 미국을 갈라치기 했다. 그죠? 미국의 정오의 불씨를 뿌려버렸다. 그게 가장 큰 트럼프의 패착이었고, 트럼프가 쫓겨나는 것이다. 정치라는 것은 화합이고 통합이고, 그죠? 국민을 물질적으로도 잘 살게 하지만은 정신적으로 평온하게 하는 것이 정치의 요체다. 그러나 트럼프는 경제와 자국 실리주의, 미국 보호주의만 부르짖었고, 그것이 미국 본토인들로 하여금 극렬한 저항을 불러왔고, 정오심과 미국 갈라치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단한 혐오감을 나타냈고, 트럼프를 쫓아내기 위해서 총력을 모았다 하는 게 고고TV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세계 각국으로부터도 정상적인 지도자로 평가를 못 받고 있었다.
아침에 그 조선일보 만물상을 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쫓겨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이유. 그게 여러 가지 나오죠. 러시아와의 스캔들, 그 다음에 과거의 성직이거나 세금 탈루 같은 연관설. 그렇죠. 그리고 현재 그 고소당한 건이 많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그런 게 나오는데 저는 그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4년 동안 항상 그랬고, 트럼프 개인이 보면은 자기가 한 행동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정오를 갖다가 들이대며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킨 그 책임을 트럼프는 알면서도 자기의 재집권을 위해서 했는데 자기 지지세계인 백인과 러스트벨트에서 압승을 할 줄 알았는데 백인마저도 등을 돌리고 현재는 트럼프의 참모들도 백악관 내에서 사표를 쓰고 있고 떠나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아직까지도 정오를 갖다가 상대 진영에 대한 대국민에 대한 정오감을 갖다가 수습하지 않고 아직도 정의를 내뿜고 있다. 그게 트럼프가 말하는 부정선거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편 투표는 믿지 못하겠으며 또한 현재 개표 과정도 믿지 못한다. 그러나 각 연방정부, 주정부의 법원에 계속 선거를 갖다가 개표 중단하고 선거 부정을 고소함에도 각 주 법원은 다 기각시키고 있다. 트럼프 자체가 얼마나 미국인들에 대해서 정오의 불꽃을 쏴댄 것을 자신은 모르고, 그죠? 국민들의 정신을 흔드는 그 정오심 때문에 쫓겨난 건지도 모르고 아직까지도 제발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 국민들한테 전 세계인으로부터 대단한 비호감을 가진 트럼프는 그죠? 쫓겨날 수뿐이 없었다 하는 게 고고티브이가 트럼프를 보면서 몇 년 동안 느낀 감정입니다. 국민을 갈라치는 것은 정치의 요체도 아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트럼프와 문재인의 공통점이 뭔가? 답이 나왔죠. 문재인은 4년 동안 트럼프가 취임했을 때 문재인도 비슷한 시기에 취임했죠. 아베도 비슷한 시기에 취임하고, 그러나 아베는 여전히 영향력을 지금 일본 정계에서 발휘하고 있죠. 문재인이 4년 동안 한 것은 대한민국을 갈라치게 한 거다. 노무현 때는 세대를 갈라치게 한 것가 가장 큰 문제였다. 아버지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자식들이 아버지 세대를 공격하는 과정을 만든 것이 노무현이가 세대를 갈라쳤다. 지역감정도 우리나라에서 서러울 일인데 세대만을 갈라쳐서 지금 친노가 그대로 40대가 돼버렸다. 그런데 문재인은 세대만이 아니라 지역을 갈라친 것을 더 지역을 갈라치우고 지역감정을 더 격화시키고, 그거는 여러분 전라도에서 90%, 95%의 지지율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아실 테고, 그 다음에 TK, PK에서도 문재인 지지 쪽으로 돌아가시는 거 보면은 지역 감정을 더 격화시킨 거고, 또한 세대 갈등, 지역 갈등을 떠나서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를 갈라쳤고, 더 배운 자와 덜 배운 자를 갈라쳤고, 그죠? 그 다음에 더 좋은 동네와 덜 좋은 동네를 갈라쳤고, 그죠? 더 나이 먹은 사람과 젊은 세대를 갈라쳤고, 거기서 또 분화가 들어가서 상대적인 가난한 자들을 또 갈라쳤고, 상대적인 가난한 자들을, 그게 바로 세입 갈등이고 자영업 갈등이고 노동자 갈등이죠. 그죠? 안정적인 대기업 직원들 외에 중소기업 직원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갖다 하면서 또 갈라치우고, 그죠? 그런 게 다 문재인이가 한 거예요. 그거는 오로지 무엇을 대변하는가? 트럼프와 문재인의 공통점은
미국에서는 정오심으로 정치를 한 게 트럼프고 한국에서는 정오심으로 정치를 한 게 문재인인데 문재인 쪽에서 보면은 그걸 진영 논리라 그러죠. 그죠? 신문에서 말하기를 진영 논리다 한다. 민주 대 반민주. 그렇죠? 성장 대 비성장. 복지 대 성장. 그리고 친일 대 반일. 그죠? 친중 대 친미. 사실적으로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70년 동안 진행되었던 진영 논리가 아니라 70년간 진행되었던 현상이에요, 현상. 그걸 갖다가 문재인은 문시족을 데리고 다니면서 홍위병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들만의 먹고 살고 자기들만의 재집권을 위해서 상대편을 짓밟고 상대편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상대편을 사기꾼으로 모른 것이다. 트럼프도 똑같은 짓을 했다. 이것이 공통점이다. 첫 번째. 정오와 갈라치기 정치로 정치의 요체를 버리고 자기 개인의 재집권과 안전을 위해서 정치를 한 것이 바로 문재인하고 트럼프의 공통점이다. 잘 아시겠지만은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쇼가 필요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나머지는 엉망이다. 근데 문재인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성과도 없었고 나머지가 모두 엉망이다. 그렇죠? 근본을 파괴했고 상식을 파괴했고 양심을 파괴했고 정의를 버렸고 그렇죠? 공통점이에요. 트럼프와 문재인이가.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던가? 바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전 세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좌파, 우파의 개념, 공산주의자, 공산주의 국가, 자유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애들이 눈길을 돌리고 쇼를 벌였다. 남북평화 쇼를 벌였다. 그거는 문재인과 트럼프의 합작품이다. 그것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라는 것을 떠나서 문재인의 재집권을 위해서 들어간 것이고 트럼프도 그 문재인을 도와주면서 자기도 한반도에서 평화 쇼를 벌이면서 재집권을 하려고 했던 이 기막힌 사실이 둘의 공통점이다. 그 과정에 의해서 북한은 더 강건해졌고 북한은 핵무기를 더 많이 개발하고 더 첨단화시키고 남한은 완전히 북한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만드는 게 문재인이고 북한은 신형 ICBM과 SL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만들었다. 공통점이다. 문재인과 트럼프는 자국 국민한테 쇼를 보이면서 자국 국민들의 위기와 자국 국민들의 공포와 자국 국민들을 해치는 핵무기를 김정은한테 보장해 준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린 이럴 때 뭐라 그런가? 트럼프는 국가안보 정책에 의해서 미국 국민들에 대한 매국노요.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은 역시 북한에 꼼짝 달싹하지 못하는 수많은 신형 미사일과 수많은 무기와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한 문재인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은 매국노다. 공통점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공통점. 국민에게 정오심을 갖다 집어넣고 정오의 정치를 하며 국민의 정오를 끌어내서 국민의 정신을 훼손하면서 남북평화쇼와 쇼질로 4년을 보낸 문재인과 트럼프의 공통점의 결과는 뭐가 되어 있는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나라가 피폐되는 과정에 들어갔다. 그래서 양 국민들은 너무나 혐오스러운 대통령이다. 그죠? 물론 미국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한테 신한테 무릎 꿇고 신이여 나라를 구해주셔서 신이여 부정선거를 밝혀주셔서 하면서 발광을 하고 있지만은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 쇼의 결과로 정권을 잃어버리고 국민한테 대단한 비호감으로 온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의지할 곳은
오로지 문씨 홍위병, 즉 트럼프 지지자의 러스트벨트와 일반 백인들 그 지지자를, 그죠? 그 지지자들의 같은 문씨 홍위병들에 의해서 비법적으로 비정의적으로 비양심으로 질주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네 번째, 그죠? 트럼프도 문재인도 재집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자기의 잘못과 부정과 부패와, 그죠? 이것을 누구한테 돌린다? 상대 진영에다가 쏟아붓고 상대 진영의 사기꾼이라 그러며 상대 진영을 죽이려고 했다. 트럼프와 문재인의 공통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거 말고도 엄청난 공통점이 있어요. 차별점도 많고, 차별점을 보면은 트럼프가 문재인보다 우월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러이러이러한 점들의 두 트럼프와 문재인의 무모하고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정의적인 이런 공통점은, 그죠? 미국에서는 트럼프를 국민들이 트럼프의 지독한 혐오감을 갖고 쫓아내버렸는데, 축출해버렸는데, 이건 축출 과정이에요. 지금 바이든이 지금 2020년 11월 7일 현재 그 선거인도 530몇 명에서 300석을 가서 압승을 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문재인 같은 경우는 쫓겨날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다. 문재인 같은 경우도, 그죠?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대한세일은 민주당이 있었다. 민주당 애들이 합리적인 애들이 많죠. 쉽게 말해서 민주당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지식인이 많이 모였고 좀 정치하고, 그죠? 지식인이 많이 모였고 정치하고 좀 세련된 느낌을 받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이 나오는 과정을 보고 대통령이 되는 걸 보면은, 그런데 공화당 쪽은 좀 투박하고, 그렇죠? 투박하고 좀 거칠고 남성적인 이런 걸 많이 봤잖아요. 대한민국 내에서는 지금 현재 정치하고, 그죠? 좀 세련됐다고 생각했던 애들이 과거에서는 바로 민주화 586 똘맹이였는데 걔네들이 지금 괴물로 변해 있다. 극도로 지금 국민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비호감을 갖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민주당이라는 대체 세력이 있었고 항상 1당1, 1대1 대립이 되었으니 그게 있어서 정권을 차려왔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문재인이가 극도의 비호감을 갖고 있다. 문씨 쪽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대체 세력이 아직 완전히 정비되지 않았다. 국민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국민의 힘 또한 비호감을 갖고 있다. 문씨족들은 민주당의 문씨족을 제외한 사람들이 민주당의 극도의 비호감을 갖고 있는데 차마 국민의 힘으로는 오지 못한다. 더 비호감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민주, 반민주, 종북, 친일 또는 좌파, 우파 이런 개념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요번에 미국 대선 과정에 그 민주당, 공화당의 그 공약을 한번 보세요. 그거 볼 필요도 없어, 솔직히. 그렇죠? 그러면은, 국민의 힘이, 국민의 힘을 받기 위해서, 피플 파워 파티, 국민의 힘은, 미국의 민주당 같이, 기존의 민주당 인상, 바이든 요번에 대선 과정 말고, 조금 더 정치하고,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호감형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는 문재인 정권을 쳐낼 수 있다. 우리가 호감형으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지식인같이 또는 우리가 예리하고, 그죠? 우리가 온화하고 우리가 논리적이고 이렇게 바뀌어야지 문재인 정권을 칠 수 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거 몇 시간을 이런 걸 방송해도 모자랍니다. 근데 10분만 넘어가도 안 보시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